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? 지금 사실 보면 저 뭐 정치인들 사살, 뭐 백령도 공작 여기까지 보면은 이것도 상상을 초월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잠깐만 어제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 썰부터 잠깐만 풀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 들은 이야기예요. 먼저 이야기를 하면 나는 그 말을 믿지는 않아요. 왜? 하기야 뭐 윤석열 계엄령부터 믿을 만한 이야기는 아니었지. 그렇죠. 근데 이루어졌잖아. 여기서 핵심은 김건희인데요. 김건희는 지금 온갖 군대 전화하면서 이 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어떻게든 살아보려고. 한덕수까지 나는 협박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 안 믿어요. 너무 엄청난 일이어서. 기대돼요. 와, 왜? 뭐지? 아, 들은 이야기야 안 뭐지? 믿는다니까. 네네네. 근데 얘네들 할 것 같아. 뭐냐면 김건희는 윤석열과 같이 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윤석열을 제끼고 자기만 살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. 그 이야기 전제에는 이야기를 듣는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. 너무 엄청나서 내가 망설여지는데 뭐냐면은 들은 이야기 믿지 않는다니까. 뭐냐, 김건희가 윤석열을 처리할 수도 있다. 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. 어떻게 처리해요? 그러니까 수거? 백령도 저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돈다는 거예요. 네. 김건희가 윤석열을 쉽게 표현하면 암살할 수도 있다. 그럼 머리가 복잡해지지. 그 말 들으면 나도 처음에 그 이야기 뭔 소리야 이런 개소리야 했는데 이런 거요. 그 윤석열을 처리한 게 만약에 북한으로 조작이 된다면 통일 대통령 될 수 있죠. 건희는. 그러면 그거 만약에 한동훈 사살이 안 되고 네. 만약에 윤석열이 처리가 되면 그건 이제 계엄령이에요. 북한이 그랬다면. 그러면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군가가 다시 또 서겠죠.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국면을 모면하려고 하거나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. 그 노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공소권 없음이라는 게 있어. 윤석열이 만약에 그런 상태가 되면 공소권 없는 상태로 수사가 유야무야 되는 상태에 만약에 북한이 윤석열을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조작이 된다면 김건희가 살아날 구멍이 그것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나한테 하길래 내가 처음에는 좀 미친 소리야 했는데,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. 그 말을 믿지는 않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마는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더 위에 있잖아요. 근데 김건희 입장에서 살려고 보면 최후의 수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결론은 뭐냐면 윤석열 입장에서 김건희를 조심해라.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이게 내가 꿈이야 생시야 그런 이야기. 근데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뭘 상상해도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약간 푸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살짝 좀 동의를,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동의 안 이유가 해도 돼. 나도 안 동의 안 하거든. 어떤 부분이냐면 윤석열이 변호사 선임하는데 7억을 냈다고, 7억을 제시했는데 거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? 와, 내란 수계를 변호하는데 7억밖에 안 든다. 결국 그거 김건희 주머니에서 나오는 건데 김건희가 돈 쓰기 싫구나. 이혼할 생각까지 있구나. 그래서 이미 김건희는 윤석열이 등을 돌린 게 아닌가.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둘 다 살 방법이 없다면 혼자라도 살려고 할 거다. 그 이야기예요. 꼭 왜 살아요? 나만 살면 되지. 김건희만 살면 되지. 그러니까. 이제 사실 알고 보면 권력의 끈이 떨어진 거잖아요. 완전히 떨어졌죠. 내란 수계잖아요. 내란 수계랑 같이 살면은 뭐 피해뿐이 더 보겠어요? 그러니까 조각조각 좀 뭔가 비상식적인데 계엄령을 내리고 뭐 저 백령도 공작을 하고 이러는 거를 보면 쟤들 못할 게 없겠구나 싶어서 한번 미리 던져봤고요. 제가 혹시 윤석열 씨, 성렬아 우리 방송 보고 있으면은 네 마누라부터 조심해. 진짜. 저는 그 F-35A가 있는 그 청주공항하고 네. 미국이 운영하는 사드를 어떻게 우리 그 블랙 요원들이 공격하려는 지령을 받았다는 그러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너무 끔찍한 얘기입니다. 네. 진짜 이거 자. 이제 그 얘기 다 방송에 있잖아요. 네. 자, 어제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 측근이 거국 내각 총리를 제안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. 살려고 별짓 다 해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덕수를 그대로 내버려 둘 리 없고 어떻게 보면 최상목도 그대로 내버려 둘 리는 없습니다. 근데 나는 한덕수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점을 잡혀 있다고 보는 사람이고,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거국
내가 총리를 제안했다 이런 거고 오늘 그 이야기에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이 100일 지나면 우리 세상 온다고 믿고 있대요. 긴급 체포해야 된다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. 누구나 다 저렇게 이야기해요. 그러니까 이쪽하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예를 들면 오세훈 같은 사람들 뭐 대선 나가려고 그러는 거지만 수사 거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는 국민의힘에서 뭐 몇 사람을 권성동 등을 제외하고 나면 윤석열 수사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더 커요. 여러분들이 뉴스를 그렇게 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. 그리고 어제 보면 그 이종찬 지금 현인가요? 광복 회장이 윤석열 부친이 돌아가실 때 윤기준 교수가 아들이 뭘 모르고 자랐는데 그래서 좀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했다는데 누가 그런 얘기 합니다. 그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끈이 완전 풀린 게 아니냐. 장님모사. 그런데 어쨌건 윤석열이 지금 3차 통보냐 뭐 첫 대통령 체포영장이냐 이건데 오늘 3차 통보를 했습니다. 그래서 29일까지 일요일이에요. 저번에 크리스마스 날이었고 또 일요일인 29일까지 나오라고 하는 건 저쪽에서 경호상에 문제가 있다. 공수처가 평일 날에는 민원인도 많고 많잖아요. 쉬는 날 나오라고 하는 거다. 이게 지금 29일 일요일까지. 그런데 오동훈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체포해야 된다, 뭐 빨리 영장 발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약간 기류가 변하는 것처럼 오늘 뭐라고 했냐면 공수처 출석에 소중한 시간을 내달라고 굉장히 정중하게 윤석열이가 부탁하는 발언을 했습니다. 오동훈이가 과연 윤석열을 체포할 수 있을까? 저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를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공수처가 지금 제일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. 먹어야죠. 예. 사실은 2차 불응했을 때 이제 체포영장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루를 더 준 거야. 근데 좋은 징조는 한국 사람도 이상하게 3세판 너무 좋아해. 가위바위보도 3세판. 3번은 했다. 체포영장 면분 쌓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공수처의 역량이 사실 이런 측면이 있어요. 검찰이 공수처한테 윤석열을 던질 때 물론 뭐 수사 자격이 인내 없는 논란이 있긴 했지만 한번 해봐. 니들 실력으로 되는지 이런 측면도 있고 사실 저번에 조성은 씨 등 나왔을 때 이야기했잖아요. 공수처 검사 중에 친윤 검사들이 겁나게 많다. 심지어 공수처 검사 중에 봉지욱 기자에 의하면 윤석열 이삿짐 날라준 놈도 있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공수처 내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와 윤석열 잡읍시다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어쨌건 공수처는 29일까지 나오라고 이야기했고요. 이제 만약에 29일까지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면 이제는 체포영장 칠 수 있고요. 이게 경호처가 그걸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. 그렇죠. 한 사람이 막으면 공무집행방해, 여러 명이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. 다 처리할 수 있어요. 경호처에서도 뭐 불응하지 않을 겁니다. 적극 협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예. 근데 조금 공수처는 14일 날 저희가 직무가 정지됐잖아요. 내란 수계가. 그러면 모든 국민들은 15일 늦어도 뭐 그 주에 구속이 될 줄 알았는데 너무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아무튼 김건희가 지금 뭘 하고 있을지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궁금한데 결국엔 다 드러날 거예요. 이 윤석열이 체포되고 나면 상당수가 그렇게 나올 겁니다. 지금 분위기가 윤석열이 버팀으로써 12월 3일 날 내란을 했는데 12월 26일까지 윤석열은 지금 자유의 몸인 거예요. 이 말이 됩니까? 23일 동안 장어도 그 사이에 56kg를 먹었습니다. 수육도 들어갔어. 아주. 자, 한덕수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짜증납니다. 한덕수. 진짜. 한덕수가 오늘 그 대국민 담화했죠. 아유, 환장하겠습니다.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하겠다. 짠 듯이. 뭐냐면 국민의힘하고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나 이거 임명 못해. 근데 국민의힘이 한덕수 담화가 나오기 전에 오늘 표결에 참여 안 한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완전 개 짜고 치는 고수들인 거야. 티키타카. 아. 뭐 이런 자가 다 있죠.
그러니까 여러 추측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한덕수 와이프도 김건희처럼 되게 무속을 좋아한다 그래서 가스라이팅 당한 게 아니냐, 아니면 뭐 약정 잡힌 게 아니냐, 특히 뭐 내란 공범으로 인해서 더 이상 발을 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니냐, 하다못해 한덕수가 대선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니냐,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곤 있지만 여전히 이제 더 이상 한덕수는 돌아갈 수 없는 탄핵의 길로 간 것 같아요. 우린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아니,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 자들은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로서 국가에 대한 헌신, 국민에 대한 염치는 없는 겁니까? 없어요. 이 자들 내란 수괴들 때문에 지금 국민 경제가 얼마나 안 좋아요. 아, 정말 진짜 짜증나고.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지금까지 나오는 정보를 종합해 보면 한덕수 부인하고 김건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. 예전에 여러분들 예전 2, 3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장관 임명에도 김건희 입김이 작용했다 이 얘기 나옵니다. 그러니까 한덕수는 무언가 김건희 윤석열한테 약점이 잡혀 있는 건 맞아요. 지킬 수밖에 없는. 그게 까이면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외피로는 의리를 지키는 게 맞겠다라고 혀가 길어진 게 이런 거예요. 여야 합의가 안 됐으니까.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 때 주 포인트가 그거였어요. 합의 안 된 그렇죠. 법안들 예. 거부권 행사하는데 국민의힘과 한덕수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해 왔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점 잡힌 건 맞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. 저는 이번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를 한 게 아닌가. 그래서 윤석열이 불면 본인이 다칠 거기 때문에 뭔가 윤석열 눈치를 보는 게 아닐까요? 계엄에 정말 깊숙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물불안가리고 그러니까 지난번 방탄하겠어요? 이소영 의원이 한덕수에게 굉장히 날카로운 그렇죠. 질문하지 않았습니까? 거기에 굉장히 깊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윤석열 배에 합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거죠. 한덕수가 오늘부로 딱 그걸 천명을 한 거죠. 난 공범이에요. 그렇죠. 또 오늘도 공범의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김용현 측으로부터 나와버렸다는 아니 뭐 거. 김용현 변호사가 다 얘기했잖아요. 미리 통보했다. 자, 민주당은 지금 오늘 보통 보고예요, 보고. 네, 그게 이제 발의라는 개념하고 비슷한 건데 보고하고 바로 탄핵을 내일 할 것 같습니다. 바로 해야죠. 네. 자,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건 맞아요. 너무 사기들 죽지 마시고 윤석열 탄핵 안도 가결이 되지 않습니까? 아니 저는 사기가 죽는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. 지금 진행되는 모든 상황은 전 전쟁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이제는 정말 둘 중에 누군가 하나는 끝을 봐야 되는 굉장히 처절한 싸움이다 보니까 그만큼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시간을 자꾸 쟤네가 이끌면서 시간을 자기가 가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당 쪽에서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네. 생각이 드는 거죠. 제가 방송하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가끔씩은 사과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. 근데 사실 그 사과할 이야기는 아닙니다.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이번 주에 체포된다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어떤 분들이 이런 거야. 너 체포된다며? 여러분들은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. 그게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윤석열 체포의 당위성이 생기는 거예요. 아니 내란 현행범이잖아요. 즉시 체포해도 돼요. 그렇죠. 사실은. 네. 체포를 안 했어. 근데 소환에 불응해. 그럼 당연히 체포를 하는 게 맞죠. 체포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체포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런데 왜 체포 안 되냐고 말을 해. 그러니까 당위성이라는 명분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. 우리가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. 민주당이나 보통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 할 수밖에. 왜 체포 안 하냐. 그래 체포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푸나님께서는 언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푸나님께서는 언론의 길을 가고 계신 거죠. 왜냐하면 언론인들이 기레기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. 당연히 체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체포되나? 이번 주 안에 뭔가 하나 체포영장 나오나? 이런 식으로 계속 물음표 붙이고 피해가기 때문에 푸나님이 이런 목소리를 내주시는 거죠. 아니, 그러니까 네. 지난 2년 반 동안 방송에서 매일 윤석열 탄핵됩니다. 얘기한 사람은 저는 푸나뿐이 못 봤어요. 항상 제가 방송 출연할 때도 정말 당당하게 윤석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탄핵됩니다. 진짜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정치인과 우리 같은 방송 패널들을 대상화하는 거예요. 너 힘들겠구나. 좀 쉬어가면서 왜 하는 그 위로가 아니라
정치인들 민주당은 뭐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화풀이.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자고요. 나 그 분풀이 하는 거 그 난 너무 싫어해. 맞아. 요새 막 민주당 좀 성토하는 분들 많으세요. 네가 주장하는 게 맞아. 우리가 점쟁이야 명태균이냐고. 그렇죠. 자, 이야기 계속 가볼게요. 자, 어쨌건 그래서 이제 지정세 행정자가 지금 이제 곧 생기는 건데 한덕수도 조사를 받았고 탄핵이 되면은 이제 최상무기가 이어지는 건데 이 소요이 있어요. 그래서 원래는 1번부터 5번까지 때려버리려고 그랬어. 한덕수, 최상목, 이주호, 유상임, 조태일을 이렇게 때려버리려고 그랬어. 어찌 보면 저희가 바라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, 저는 지금 두 번째 이제는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 사람이 최상목이지 않습니까? 저는 약간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돈을 다루는 주식을 하는 경제를 다루는 사람이잖아요. 계엄령이 딱 떨어졌을 때 솔직히 다른 생각 안 들고요. 내 주식 이거밖에 안 들거든요. 최상목은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맨 처음에 이거 계엄에 반대한 사람 손들었을 때 가장 강하게 손들었고 자기도 가장 강하게 반대했다고 얘기를 했고 특히 이번에 그 계엄 예비비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 A4 용지를 검찰에 참조인으로 조사받으며 제출했다고 합니다. 저는 내가 만약에 최상목이라면 경제를 생각했을 때 물론 뭐 이거 지기야 던지면 되지만 머릿속에 돌아가는 돈을 생각했을 때는 한덕수와는 약간 다른 결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살짝 해봅니다. 네. 자, 그 대법원 이야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. 대법원에서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관 대법관 임명 가능 헌법 원칙 위배 아니다 이렇게 나온 게 지금 그 김상원 대법관이라는 분이 있어요. 그분이 퇴임을 합니다.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유권 해석을 하는 기관이 대법원이잖아요.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거나 대법관 임명하는 거나 한덕수가 하는 건 임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근데 어제 나온 거고 저거는 한덕수는 이걸 피해간 거예요. 여야 합의가 안 됐으니 나는 이거 임명 안 하겠다 이지랄 한 거예요. 한덕수는 말년 비참할 거예요. 나중에 감옥까지 가게 될 겁니다. 그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것도 거짓이지 않습니까? 그거 추경호가 해놓고 갔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요. 뭐 국민의힘에서도 헌법재판관 한 명 추천했는데 무슨 아유 진짜. 그러니까 여기서 정합이 이제 윤석열이 시간을 벌어요. 물론 뭐 궁여지책인 측면이 있지.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보는 건데 요건 간단하다니까요. 오늘 또 저 김용현 측 변호사들 보면은 다 정광훈 사람들이야. 변호사들이. 자유통일당 이런 사람들이야. 여론을 벌어가지고 여론조사 공정 같은 데서 윤석열 지지율을 막 올려. 그리고 여기 흔들린 헌법 재판관들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기각을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수사는 피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뭔가 해보면 나중에는 윤석열이 복귀를 하면 저는 100% 계엄이라고 보거든요. 왜? 국민들 때문에. 국민들이 다시 들고 일어날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시간만 벌어주면 박지원 의원 말처럼 100일 정도만 시간을 벌어주면 기각되고 윤석열은 복귀해가지고 100만 막 200만 국민들 밖으로 나오면 그 핑계로 계엄령 또 때릴 거고 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윤석열이가 계엄을 때린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요. 내가 탄핵을 안 당하더라도 임기 마치는 순간 누가 집권하더라도 자신은 구속된다는 거에 대한 절박함이에요. 두려움이죠. 죄 진 게 있기 때문에 김건희랑 둘 다 결국에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탄핵을 기각시키고 재집권까지 해서 나는 안전한 퇴임을 보장하겠다가 아니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영구집권 음모입니다. 이거를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 방향성을 알고 있으면 대처하기가 되게 쉬울 것 같은 말씀 드려봤어요. 자, 어쨌건 여기까지 이야기는 여기까지.